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주는 컨설팅보다는 아이를 끄집어내는 컨설팅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. 이 정도면 정리 잘한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. 다음번에는 나도 이제 좀 나가야지. 네. 빨리 나오세요, 저기.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. 네, 여기. On today's Lion consultation.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모셨는데요. 일단 민우쌤하고 저희 진우쌤이 이번에는 좀 어떤 컨텐츠를 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싶냐면, 기존에는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교를 들어간 그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걸 좀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런 거보다 되게 많은 보딩스쿨이나 인터내셔널 학생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나연 아카데미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 학생들의 ธี과 색깔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그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스파이크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훅이라고 하죠.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 요소들을 갖다가 한번 쉐어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기존에 저희 학교 보내면서 준비 좀 많이 해오셨습니까, 선생님들? 네, 안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 애플리케이션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맞네,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지.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10가지 다 해당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뭐 8가지, 7가지,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오늘 하는 이 컨텐츠의 그러면 제목은 뭘로 할까요, 진희쌤? 아이비리그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인재상? 아이비리그를 가려면 꼭 필요한 요소들? 뭐 이런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그 아이비리그나 명문 대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의 인재상, 그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스킬들,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,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의 뛰어난 두 분의 컨설턴트와 함께 같이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그럼 따라와 보세요. 저희 같은 경우 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. 그리고 진짜 실제 아이비리그를 갖다 경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어떤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번에 많이 알아봤으니까, 이번에는 진짜 저희가 뭐 입학사정관 아니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데이터 소스랑, 그리고 기존에 저희 했던 경험을 통해서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, 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진희쌤이 한번 시작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, 미국 대학교는 학생들 갖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?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.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, 이 활동을 하면 아이비리그 갈 수 있다, 이 대회에서 상을 타면 뭐 무조건 하버드 간다,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, 어떤 활동 혹은 딱 정해진 점수가 아니라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활동을 하면 좋아요. 그러니까 특징을 보셔야지 그 활동 자체만 보시면 안 되는데요. 거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가장 대표적인 characteristics 몇 개를 출연했습니다. 몇 개를 준비했어요? 10개, 총 10개를 준비했고요. 그럼 이 10개를 마스터하면 이제 아이비리그 갈 수 있는 거예요?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물론 모든 거에 개런티는 없으니까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그 분명히 이게 비법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이비리그를 들어갔던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10가지라고 정리 한번 해보면 되겠죠? 네. 맞아. 자, 그럼 첫 번째는 누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? 제가 하겠습니다. 네네네. 첫 번째 특징으로 꼽자면 커미트먼트가 오.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건데, 어떤 한 학생이 어떤 한 활동을 했을 때 그걸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얼마나 끈기 있는 네, 학생인지. 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사실 우리가 어려운 난관, 특히 아이비리그 정도가 되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수업을 듣거나 뭘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,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학생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근데 학교에서 thrive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그쵸. 보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이게 뭔가 급조해서 입시를 위해 급하게 한 활동이 아닌, 맞아요. 오래 전부터 정말 genuine interest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.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커미트먼트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와닿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그 라이온 아카데미에서 아이비리그를 들어갔던 그 학생의 케이스 네. 스터디를 갖다 좀 묻혀서, 그러니까 네. 뭐 예를 좀 대부분 다 보면 커미트먼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네. 다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superficial, 그러니까 약간 수박의 겉핥기, 그러니까 뭔가가 다 알겠어요. 뭐 이거 이런 학생,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잖아요.
근데 오히려 좀 약간 너무 어떤 학생의 케이스를 갖다가 좀 그 지니쌤은 저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? 전 사실 생각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.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봉사활동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이게 봉사활동하면 되게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고 무슨 뭐 북한 정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일이긴 한데 이 학생이 어떤 영어책을 번역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. 영어 그림책을 번역을 하는 건데 그걸 중학교 때부터 쭉 번역을 해서 거의 몇백 권이 막 쌓이고 그걸 직접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6년 동안 한 활동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6년 동안 한 활동 자체가 훨씬 되게 큰 뭔가 하나보다도 더 의미 있다 해서 그걸로 저희가 에세이를 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커미트먼트가 어느 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딱 와닿으실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쪽으로는 어쨌든 커미트먼트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네. 예를 들면 꼭 하나 이런 걸로 커미트먼트 하나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예를 들면 그쵸. 그게 하나가 막 근데 그 하나도 정말 대단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. 그래도 이 커미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학생의 어떤 특질을 좀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세요, 민우쌤?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의 지니쌤이 말씀하신 대로 genuine한 interest도 확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끈기라는 덕목이죠.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. 어떤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더 이퀄리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18년 때부터 쭉 젠더 이퀄리티와 관련돼서 뭐 에세이도 쓰고 자기가 클럽도 만들어갖고 그거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MUN도 4년 동안 계속하고 맞아요. 그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하나씩 해치우고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네. 또 심지어 그 활동들을 끈기 있이 계속 간다는 게 되게 크게 보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끈기 있게 한다는 게 꼭 한 가지 활동을 오래 하라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주제나 어떤 토픽에 관심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도 커미트먼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커미트먼트가 다 왔을 때 드디어 이제 매직 하나가 나왔네요. 네. 비법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아이비리그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그 특질 요소의 두 네. 번째는 무엇입니까, 지니쌤?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닐까 싶네요. 크리에이티브는 진짜 뭔가 이 사회의 혁신을 꾀하고 이 사회의 큰 변화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죠.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이비리그에서는 학생들을 볼 때 네.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학생들. 근데 이 독특이 사실 창의성이랑 되게 연관이 많은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해 보일 수 네. 있는데 thinking outside the box를 네. 하고 네. 근데 이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음. 사실 창의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vague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뭐 가령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네. 저희가 보통 이제 그럼 뭐 오케스트라를 하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 학생이 되게 독특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음악과 그 음악의 물리적 성질과 네. 그리고 심리학을 엮어갖고 이 뮤직이 어떻게 사람 심리에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로 이렇게 되게 좀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하면서 근데 또 투트랙으로 가는 게 AP 뮤직 테오리를 같이 들었더라고요. 그쵸. 그러니까 아카데믹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크리에이티브한 사이드도 같이 그쵸. 이렇게 보여줄 수 맞아요. 있었던 되게 좋은 네.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 학생이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그런 창의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잘 안 하는 뭐 theater, creative writing 이쪽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뭐 리서치 페이퍼나 이런 어떤 학구적인 라이팅에 익숙한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잘 뭐 좀 꺼려하고 자신 없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학생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도 되게 잘해서 그걸로 창의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라이팅이라는 걸 하나의 테마로 가져와서 뭐 라틴 어워드도 타고 뭐 드라마도 쓰고 스크립트 쓰고 그렇게 다양한 다른 어워드까지 연결지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를 정말 다방면에서 보여준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잖아요. 그쵸, 네. 그 학생의 캐릭터가 정말 확연하게 보이는 네. 게 이 영역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학교가 이 학생을 이밸류에이트 할 때, 이 학생은 정말 이 학생 한 명,
그냥 사람이구나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세이 컴피티션도 너무 좋지만 네. 사실 아카데믹 레이팅에서는 좀 보이스가 나타나기는 맞아요.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,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학생 그 캐릭터랑 보이스를 너무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학들이 정말 그걸 많이 선호하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원서를 쓸 때 되게 많이 했었지만 가장 좀 지금 두 분이 얘기했던 게 정확하게 맞으신데 가장 멋졌던 점은 학교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고요.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재밌었던 건 이거였거든요. 학교에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갖다가 칼리지 크레딧도 가서 중간에 하고 리서치가 없다고 하고 뭐 컴피티션이 없다고 해도 어떤 그 아트랑 그리고 특히 막 거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는 네. 이것까지 하면서 되게 약간 뭔가 좀 틀이 박혀있는 박스를 좀 깨려고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한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진짜 크리에이티비티. 이거 진짜 중요한 진짜 것 중요한 같긴 것 해요. 같아요. 왔었을 때.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. Please consider subscribing to Lion Academy. We have a lot of great content lined up, and we hope that we hope that it reaches a wider audience. And I'm sure it'll be helpful advice, and it'll contain helpful advice and helpful information for everyone.